네이버가 한물 같다, 소비자가 없다, 어렵다,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네이버가 정말 편해요.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9,400 정도 했고요.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 하고 있네요. 실례지만 마진이 얼마 정도 돼요? 저는 무조건 부가세까지 다 뗐을 때 30%는 돼야 돼요, 최소. 보통 마진이 높아봐야 10% 15%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만의 그 고마진으로 판매하는 비법이 있나요? 네이버라서 가능해요. 소싱을 할 때 막막하거나 상세 페이지, 상품 등록, 사업자 등록도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그 얘기예요. 이해될 때까지 얘기해 줄 거니까 그냥 계속 전화하라고 나한테. 나는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통 통화들이 짧지 않고 긴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최고 기록이 8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5월 30일 금요일 날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오후 9시 반에 시작해서 8시간 31분, 그러니까 새벽 6시 정도까지 통화를 한 거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셀링과 강의를 하고 있는 셀콘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 앞글자씩 따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자. Select and Concentrate. 예,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안에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물건을 사와서 쟁여놓고 파는 사입도 하고 있고요. 구매대행이라고 물건은 해외에 있는데 주문 받아서 해외에서 고객한테 보내는 구매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고 계신 플랫폼이 어디인가요? 네이버와 쿠팡이 제일 많긴 한데요. 주력을 네이버로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죠. 쿠팡이 더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네이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가 한물 같다, 소비자가 없다, 어렵다,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네이버가 정말 편해요. 제가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 판 대금을 네이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되게 빨리 줘요. 오늘 택배를 쏘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전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쿠팡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쿠팡은 보통 2달에서 3달 기다려야 되니까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쿠팡만 돈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돈을 쉽게 벌겠죠? 네이버로 얼만큼 판매하고 계신지 한번 볼 수 있나요? 보시죠. 참마인이라고 여러 사이트의 주문권을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9,400 정도 했고요.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 하고 있네요. 실례지만 마진이 얼마 정도 돼요? 저는 무조건 부가세까지 다 뗐을 때 30%는 돼야 돼요, 최소. 보통 마진이 높아봐야 10% 15%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만의 그 고마진으로 판매하는 비법이 있나요? 네이버라서 가능해요. 제가 예시로 상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추가 상품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또 사람들이 본품을 사면서 필요한 물건을 또 같이 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배송비를 결제를 하잖아요. 나 배송비 한번 내는 김에 딴 것도 같이 사면 배송이 무료로 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를 따로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택배비가 2,000원, 3,000원 붙겠죠. 고객은 13,000원을 결제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걸 11,900원에 올려놔요. 고객들은 딴 데서 사려고 하니까 13,000원 결제해야 되네? 그런데 여기는 이거 사면서 사니까 11,000원, 12,000원 결제하면 되네? 싸네? 라는 착각을 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순위가 어느 정도 매출을 고장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하면 여러 상품이 나오잖아요. 이 순위가 네이버는 거의 고정이에요. 여기서부터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내려와요. 이 순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주문권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팔아도 돼요. 저는 싸게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가끔 가격을 계속 올려요. 어느 선까지 올렸을 때 주문 안 들어오는지 한번 보자. 2배까지 올린 적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편의점 가시면 계산대에 아크릴로 된 판 돼 있는 거 보셨죠? 그거 제가 국내에서 2번째인가 3번째로 팔았거든요. 그때 대기업에서 납품 의뢰가 오고 소매점에서 되게 많이 샀는데 가격을 매일매일 2, 3천원씩 올려가도 못 사서 한 달이었어요. 그때 마진율이 정말 어마무시했죠. 제가 얼마에 팔던 고객이 필요해 하면 결제해요. 무조건 싸게 팔아야 팔린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쿠팡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시 상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상품을 보시면 다른 판매자 보기 78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물건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78명이라는 얘기예요. 쿠팡의 위너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묶어버려요. 이걸 눌러보면 이분들은 못 팔아요. 노출 자체가 안 돼요. 싸게 안 팔면 못 파는 곳이에요. 저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거든요. 매출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매출에 100만 원 버시는 분이 있고요. 500만 원 매출에 100만 원이신 분이 있어요. 매출을 높이기보다는 순이익을 높이는 데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대표님만의 비법 살짝만 공유 가능할까요? PD님 같은 소비자분이 물건을 사려고 해요. 검색을 하겠죠. 그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사려고 할 때 검색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종이컵을 살 건데 누구는 흰 종이컵, 누구는 사무실 종이컵, 형성된 시장이 다 달라요. 경쟁자도 달라요. 그걸 보고 들어가니까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하거든요. 특정 상품에 대한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품인 거네요? 좋다기보다 빈틈이
이름이 높을 확률이 높죠. 한 물건을 여러 단어로 검색을 하면 한 판매자가 그 여러 단어를 못 아우르거든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가져가거든요. 여러 단어를 다 보고 이 시장은 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전 바로 들어가죠. 한번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셀렉홈즈라는 사이트에서 카테고리 소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전체 카테고리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요. 그러면 마켓의 모든 카테고리의 키워드 중에서 여기서 선별하는 게 쫙 나와요. 84만 개가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해요. 84만 개 중에 제가 이번 달에 한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연관된 키워드를 뽑아서 시장을 보고 이거 내가 쉽게 할 수 있겠는데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한 달에 한 개만 해요? 한 달에 한 개 하면 1년이면 12개잖아요. 상품 한 개당 300에서 500 먹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 키워드라고 있잖아요. 뭐 장우산, 문풍지, 강아지 하네스 우리가 팔 수 있죠. 이 조끼예요. 강아지가 있는. 보니까 작년에 검색량이 28만 건이네. 작년에 28만 건이면 강아지 하네스라는 단어를 한 달에 2만 명이 넘게 검색하는 거예요. 그 2만 명 중에 제가 50명한테만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강아지 하네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키워드 분석 있죠. 여기로 가는 겁니다. 강아지 하네스 검색을 하면요. 네이버 검색 연관 키워드라고 결과 30건이라고 보여지시죠. 강아지 하네스, 리드줄, 가슴줄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 단어들을 분석을 해요. 이 두 개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강아지 하네스라고 검색을 하면 쇼핑 탭이 첫 번째에 있네요. 쇼핑을 하는 키워드인 거예요. 쇼핑이 가장 우선시 되는 키워드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두 번째 있을 때 안 좋은 점은요? 두 번째에 있어도 사실은 쇼핑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내가 공략하고 싶은 단어들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상품명에는 한 5개밖에 못 써요. 그럴 때 쇼핑 탭이 2번, 3번에 있는 단어들 버려버리는 거예요. 쇼핑으로의 전환이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약하니까요. 그리고 쇼핑 탭을 누르면 밑에 상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PD님은 지금 여기서 뭐가 눈에 딱 들어오세요? 사진이랑 가격? 저렴한지 아닌지 그 정도 볼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그걸 먼저 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셀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카테고리예요. 셀러들은 이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1차, 2차, 3차, 4차거든요. 강아지 하네스는 가슴줄이라는 카테고리에 상품이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그럼 리드줄을 제가 검색해 볼게요. 리드줄을 검색했더니 또 쇼핑이 먼저 나오죠. 쇼핑을 눌렀더니 생활 건강은 똑같아요. 리드줄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30개가 모두 다 카테고리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가 다른 애들이 섞여 있으니까 어떤 카테고리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노출은 돼요. 근데 상위로는 못 가요. 이 단어들의 묶음은 시장이 이렇게 돼 있네. 이 단어들의 묶음은 또 이렇게 되어 있네. 보고 내가 편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시즌과 비시즌도 구분을 해야 돼요. 시즌은 뭐냐면 특정 시즌에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1년 내내 꾸준히 팔리는 상품을 우리가 비시즌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가르칠 때 비시즌을 하라고 해요. 1년 내내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자, 내가 물건을 팔려고 사왔어요. 여름 시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와요. 그 물건 1년 내내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 못 팔았을까요? 못 판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 해에 떠리로 나와요. 야, 이거 원가만 건져도 좋겠다라는 분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겪지 말라고 비시즌으로 물건을 팔아서 어느 정도 판매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시즌 도전해보셔라. 레벨업을 해가자. 그 느낌이에요, 저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상품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중국 사이트에서 선택만 하면 되죠. 상품을 고객들이 구매하려고 검색을 하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안 봐요. 1페이지, 2페이지만 보세요. 빨간색의 앞에 고리가 있는 거, 그리고 보라 색깔, 이런 여러 디자인이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상품이 눈에 익거든요. 중국 사이트에 가서 내 눈에 익지 않은 다른 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 구글 번역기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뜨거든요. 마우스로 긁어서 복사를 하면 돼요. 컨트롤 C. 일단 우리가 마진을 크게 먹으려면 싸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도매 사이트로 갈 거예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1688이라고 거기 가서 상품을 찾는 거예요. 1688에 접속을 해서 복사를 했던 강아지 하네스가 제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상품이 되게 많아요. 몇 개 정도 등록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몇십만 개 아닐까요? 왜냐면 끝이 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수십만 개의 상품들 속에서 아까 그 1, 2페이지에 없던 상품을 눈으로 찾는 거예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소싱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존 판매자들보다 싸고 좋은 거 그걸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찾아요. 비싼 가격대 상품을 다르게 보이면 돼요. 그럼 찾은 다음에 내가 직접 물건을 주문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씩 주문을 하시나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가져온 물건 개수가 450개였거든요. 돈으로 얼마 정도 될 거라 예상하세요? 한 50만 원? 50에서 100 사이예요. 저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한테는 20개든 30개든 일단 가져오라고 해요. 팔리는 재미를 느끼면 어떻게든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정하고 중국에서 가져왔을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기간 때는 저는 셀러로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국에서 저한테 오는 때까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10에서 14일 정도. 그럴 때 내 상품에 대한 설명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할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디자인은 못해요. 상세 페이지가 중요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정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세 페이지 보면은 일단 이벤트가 있어요. 고객들의 후기를 끌어올렸어요. 이런 제품을 살 때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 이게 전형적인 상세 페이지의 구조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절대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잘 만든 편에 속해요. 이 정도면. 디자인도 못하는 제가 정말 10분 만에 만들어서 팔았던 상패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절대 공개 안 하는 건데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진 찍지도 않았어요. 이건 중국 사진이었어요. 그냥 네. 캡처 떠서 싱크 선반 글만 썼어요. 그리고 사진 넣었고 이 글자 제가 썼어요. 세련된 느낌은 아니네요. 설명 두 줄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색상 이게 끝이에요. 이거 원가 1,000원짜리예요. 이거 10분 만에 만들었고요.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저 700 벌었어요. 2달 만에. 왜 그만뒀냐? 상품의 품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렇게 그럼 상세 페이지가 허접하고 싼 거를 비싸게 팔았는데 700만 원씩 팔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제품을 지칭하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가 1등이었어요. 저 여기에 마케팅 10원도 안 썼어요. 키워드를 잡아서 상품명을 만들었고 등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셀링을 하실 때 키워드를 모르면 쉽게 돈 벌기는 힘들고요. 키워드를 알잖아요.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10분 만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등록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2달간 700, 한 달에 350을 줬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까지 등록해서 제가 물건을 사왔어요. 그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창고 대행 서비스업이 또 있어요. 창고를 보관도 해주고 택배도 보내줘요. 한 달에 보관료가 2, 3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쌓여있는 상품의 개수를 2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 안 돼요. 몇백 원 수준이에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물건을 이제 보냈는데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량, 파손에 있는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CS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객이랑 통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 고객들은 대부분 네이버 톡톡이라고 채팅 서비스 있거든요. 톡톡으로 문의를 해요.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채팅은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생각을 하고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고 있지만 질문이 오면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저도 못 보고 있잖아요. 대응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 눈앞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 그냥 그거 꺼내서 들어서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매 대행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구매 대행 비해서 사입이 좋은 게 모든 셀러의 꿈은 자기 브랜드를 갖는 거라고요. 결국에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입이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상품 수량이 요즘엔 점점점 많아져요. 관리하는 시간도 더 들어가요. 그런데 사입은 상품 하나가 매출 5천, 1억을 만들어요.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모든 걸 다 없애고 하나만 하라고 하면 구매 대행을 안 하고 사입만 할 거예요. 투입 대비 돌아오는 수익이 사입을 넘을 수가 없어요. 구매 대행이. 대표님은 실제 매출이 어떤데요? 사입이 압도적으로 높죠. 7대3 정도 됩니다. 쓰는 시간은 비슷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제가 사무실에 12시에서 1시에 출근을 해요. 업무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봅니다. 사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가 매출을 결정짓지 않거든요. 관리 포인트가 확 줄어요. 저는 상품 몇 개만 관리하면 돼요. 하루에 몇 개 나가는데 지 몇 개가 있네? 다음 달에 또 주문하면 되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입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막 사입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 개씩 해야 될까요? 한 달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걸 하나를 내가 정말 공을 들였고 잘했다고 생각해서 올렸지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첫 상품 안 되는 거 다행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를 지금 잡고 가자. 내가 같이 잡아줄게. 그러면 탄탄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말은 그렇지만 투자했는데 그게 안 팔려버리고 마이너스로 남아버리면 마음이 꺾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봐오셨나요 실제로? 많이 보기도 했죠. 키워드를 못 잡으니까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 물건은 들어와 있어요. 키워드를 잡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키워드를 모르고 상품에 끼워 맞추시는 분들은 안 돼요. 계속 얘기하고 PD님한테 오늘 계속 설명드린 부분, 셀링의 처음과 끝은 키워드. 진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님 사무실 쭉 보는데 이건 뭐예요? 흔들 의자 같은 흔들 침대예요. 이게 여기 왜 있어요 근데? PD님은 계속 일만 하세요? 아니 근데 대표님 하루에 5시간 일하신다면서요. 5시간 일했으면 충분히 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창밖에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계신다고요? 진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주로 뭘 하세요? 그냥 쉬기만 하세요? 쉬기도 하고요. 낮잠도 자고요. 수강생 전화 오면 전화도 여기서 받아요. 저는 주로 전화를 해요. 카톡으로 질문이 오면 바로 전화하거든요. 창밖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그분들이랑 전화를 왜 해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가르쳐 드려도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막히는 게 있고 다시 문의를 주시면 주로 저는 전화를 해요. 소싱을 할 때 막막하거나 상세 페이지, 상품 등록, 사업자 등록도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예요. 이해될 때까지 얘기해 줄 거니까 그냥 계속 전화하라고 나한테. 나는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통 통화들이 짧지 않고 긴 경우가 많아요. 강의 때 얘기했던 걸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길어져서 뭐 새벽까지 갈 때도 많고요.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연락이 오죠. 보통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최고 기록이 8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8시간 반을 어떻게 통화해요? 보여드릴까요? 5월 30일 금요일 날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오후 9시 반에 시작해서 8시간 31분, 그러니까 새벽 6시 정도까지 통화를 한 거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가지고 저 이렇게 있었어요. 대표님 아내분이랑 통화한 거 그냥 이름 바꿔놓으신 거 아니에요? 저 미혼의 여자친구 없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분은 저한테 강의를 2개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얘기하고 뒤에 거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길게 통화하신 분 이분 말고도 되게 많아요. 보여드릴까요? 새벽 2시 45분에서 전화 받았고요. 뭐 오전 1시, 오후 10시 반부터 4시간 통화했고요. 이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멘탈이 무너지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겪을 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그런 벽 같은 거 있잖아요. 전 다 뚫고 왔잖아요. 나한테 다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셀링 얘기보다는 사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는 정말 강사라기보다는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죠.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요? 네.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차로 한 5분 거리에 호수가 있거든요. 제가 머리 식히러 자주 가는 곳이에요. 왜냐면 수강생들의 안 좋은 부분들을 제가 받아내잖아요. 저한테 쌓여요, 그게 또. 저도 비워야 돼요. 사실 아무리 나한테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들어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처음에 셀링 시작할 때 이렇게 교육이 체계적으로 있지도 않았고 유튜브도 뭐 없었고요. 혼자서 모든 걸 했어야 됐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문전박대도 당했고요. 무시도 당했고요. 그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저한테. 다들 그랬잖아요. 열심히는 하려고 해요. 근데 뭘 열심히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시를 하고 말을 좀 그렇게 하니까 많이 울었죠, 저도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들어오다가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진짜 펑펑 운 날이 있어요. 그날 다짐했어요. 나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 외면 안 할 거야. 누군가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 난 도와줄 거야. 제가 유일하게 동아줄인 분들이 있어요. 사정상 강의를 여러 개를 못 들으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의 손을 놔버리면 그분들은 또 방향성을 잃어요. 강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조금 혼내기도 하고요, 사실은. 밤에 남자 대표님들 중에 저보다 어리신 분들 중에 저랑 3번 통화를 하면 제가 물어봐요. 대표님, 우리 이제 한 4번째 통화하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강사하고 한데 말을 놓을까요? 1분당 10,0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내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말을 편하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2-3번 또 확인을 해요. 진짜 말 편하게 합니다. 야, 돈 벌기 싫냐? 그런 사이가 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수많은 수강생분들이랑 유대 관계를 쌓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잘된 적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한테 배운 걸로 돈을 벌어서 퇴사를 한다고 연락이 와요. 그땐 정말 기분이 날아가죠. 그건 말로 설명 못해요. 아, 내가 그래도 헛짓거리는 안 했구나. 실제로 2달에 한 번씩 1시간 반 걸려서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5년 됐나? 와서 밥 사주고 그냥 가세요. 그만 오셔라. 내가 갈게요 해도 주고도 와야 된대요, 자기가. 그런 분도 계시고. 이게 참 사는 재미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6-7년 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셀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건데 고인물 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한국에선 딸 수 없는 자격증이 있어요. 운 좋게 한 번에 붙었고 서울 도시가스 계열사로 입사했거든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일반 대기업 정도는 받았죠.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인 것 같은데 왜 그만두시고 셀러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 누나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누나를 이제 살리려고 전국을 돌아다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때까지 모아뒀던 돈 그리고 제가 버는 게 다 들어갔어요. 3년이 지났나? 누나가 가고 나서 어머니가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저도 빚이 많았고 당시에 꽤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한 번 아프면. 어머니는 살려야 되니까 또 저는 퇴사를 하고 부모님하고 1년 정도 그냥 놀았고 저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36, 7대 이 바닥에 들어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30대 후반 남자가 자산이라고는 대출밖에 없으면요. 사람 대접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래 된 거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죠.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후회하신 적은 없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직장인으로서는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직장인이었으면 못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저 되게 행복해요. 제가 수강생 두 분하고 같이 평일날 오후 2시에 수강생 사무실 근처에 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수강생 한 명이 그 말 하더라고요. 3명 합쳐서 버는 돈이 남들 연봉보다 높은데 평일 이 시간에 여기서 여유를 부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인생의 리즈 시절이라고 자기가. 저 다시 태어나면 고등학교도 그냥 제끼고 이갈 것 같아요. 그냥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산수만 할 줄 알면 되니까요. 회사 들어가려고 스펙 쌓느라고 어학연 수에 뭐해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면 대학교도 갈 필요 없었네 그 생각을 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촬영 임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됐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먼저 시작했다. 보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했으면 반대 입장이겠죠. 어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이드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표님이 먼저 이 시장에 들어갔고 현재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면 너 혼자 하지 왜 가르치냐.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오히려 돈만 생각했으면 안 나왔을 거라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직 유튜버 강사들도 요청이 와요. 여전히 되는 시장이고 제 수강생들이 그걸 계속 증명해 오고 있어요. 제가 강의 안 하는 분야도 전 따로 컨설팅을 해줘서 매출 1억 내게 만들었어요. 다 되거든요. 하시면 돼요. 유튜브 처음 출연하신 거죠? 네,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촬영해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시는 분, 그리고 두려움이 앞서시는 분들한테는 제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안 되면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저 셀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9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제가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촬영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